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2.5% 빠집니다. 자, 왜 빠지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빠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적자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왜 그런지 아시죠? HBM. 그쵸? 이게 어디 들어가요? AI 반도체. 그쵸? 근데 실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입니다. 근데 GPU가 동작하는 데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AI라는 거대 그 사양이 높은 그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GPU를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이 높인 GPU를 보조하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능도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HBM이라고 대역폭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통과하는 그쵸? 길 AI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쵸? 많은 데이터량을 전송시키고 전송받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넓혀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새로운 수요잖아요. 원래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기존의 뭐 서버나 PC, 뭐 클라우드 이런 수요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공백기가 있죠. 그리고 경기를 타면서 약간의 뭐 시기적인 조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쵸? 상승 구간이 있고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라는 부분이 새롭게 딱 들어오면서 뭐 기존에 서버가 있었고 개인용 PC 시장이 있었고 뭐 클라우드 시장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3분할되어 있던 시장에서 AI가 하나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안 올라야 되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올라가야 되는 스케줄보다 더 빨리 올라간 겁니다. 왜? 새로운 수요가 딱 들어왔으니까. 근데 AI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나오고 있었다면요. 주가 상승 시작점이 언제죠? 23년 1월입니다. 1월. 그쵸? 73,100원 저가 딱 찍고 3월 달에 미국은행 망한다면서 뭐가 됐죠? 벌써 1년이나 전 일인데 여기서 뭐가 됐어요? 찍고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서 저가가 높아졌죠. 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뭐 나왔어요? 신고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한미반도체 몇 배 갔어요? 6배 올랐어요. 6배. 그쵸? 근데 이때 실적이 어땠나요? 내용 쭉 내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이딴 식이에요. 이딴 식. 그쵸? 이딴 식으로 나왔다. 근데 이번에 나온 실적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이고 뉴스. 그쵸? 하이닉스 흑자 전환. 주력은 HBM. 전년 매출 대비 5배 증가. 내용 조금만 볼게요. 여기 작년 4분기 HBM 매출 1조 돌파 4분기만 그쵸? 올해도 완판 TSV 생산 능력 2배 확대 가격 프리미엄 유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HBM에서 가장 주가 측면에서 수혜를 받은 쪽이 어디예요?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예요. 그쵸? 어때요? 이렇다. 그쵸? 하이닉스 실적 좋아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 장비로 만들었어요? 한미 반도체 장비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최종 패키지 단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뭐가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뭘 볼 수 있습니까? AI 시대에 대한 실적치가 이제 나오고 있다. 하드웨어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해야 돼요? 가온 칩스. 물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닙니다. 가온 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그쵸? 어때요? 다 신고가 상승이잖아요. 그쵸? 전부 다 신고가 상승이에요. 우리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변동폭이 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 보세요. 뭐 제가 뭐 리노공업 그쵸? 어때요? 다 신고가예요. 그쵸? 그리고 뭐 KC텍 요건 빼자. 요건 아닙니다. 요건 패스. 요건 반도체긴 한데 요건 패스. 저거는 안 합니다, 제가. 그리고 뭐 SFA 반도체, 그쵸? 이게 이슈들이 다 달라요. 그쵸? 가온 칩스 뭐 디자인하우스고, AD 테크놀로지도 디자인하우스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그 최종 단계에서 하는 그 분량을 잡아내는 그 테스트 장비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SFA 반도체는 지금 뭐 두산 쪽에서 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 내용은 다른데 보세요. 하이닉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세를 낸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완전히 작살날까? 이제 흑자 전환됐다. 여기서 실적의 개화 시기까지 딱 들어오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우리가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가 공략하고 신고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는 가격 전략을 매매하기 위해서 신고가 종목이 그쵸?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쵸,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가 여기 키움증권 0606 화면 자동일지 차트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25일 리노공업, 아프리카TV, 코세스, 그쵸, 리노공업 반도체예요, 코세스 반도체예요. 코세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특징점은 하나예요. 시장가 매수, 그리고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한다는 건 시가에 그냥 때려 박겠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쵸,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리노공업, 그쵸, 리노공업 어떻습니까? 제가 매수, 그쵸, 다 매수한 내역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그쵸, 다 1월 11일, 1월 20일, 25일까지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된다.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냥 잘못 산 겁니다. 그러면서 2주까지 딱 해놓고 거기서 수익 발생이 되고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종목이 움직이면 그 뒤에 뭘 해야 됩니까? 3개월, 최장 3개월까지 끌고 가는 장기 투자로 간다. 2년, 3년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최장 3개월까지 가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첫 번째, 2주 안에 수익 전환 돼야 됩니다. 2주 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산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한 6%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아프리카TV, 요거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그쵸? 눌림목 돌파. 그리고 아프리카, 자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 정확히 공략했죠? 여기 B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고, 1월 25일 107,700원 뭐예요? 이게 시가, 그쵸? 시가 107,700원. 왜 이렇게 사요? 신고가니까. 그리고 시장가 매수. 여기는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제가 장중에는 막 그 매매하는데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SFA 반도체, 그쵸? 이거 이날 딱 들어갔잖아요. 그쵸? 요날. 요거는 제가 시가 공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분봉으로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마크 내역 딱 찍으면 이거예요. 장중에, 그쵸? 장중에 정확하게, 그쵸? 거의 한 2시 50분 정도 그때 공략한 겁니다. 1월 23일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식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보유해요? 종가상 내려갈 때까지 보유한다. 그게 끝이에요, 주식은. 근데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코세스. 자, 코세스 어때요? 오늘 상한가다. 그쵸? 수익 몇 프로? 하루에 20%. 언제 공략했어요? 시장가 매수 8시 55분. 매수 평균가 17,460원. 오늘입니다. 자, 이것 또한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돌파. 자,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이닉스고 뭐고 간에 하이닉스 괜찮아요. 근데 하이닉스를 토대로 다른 종목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가는데, 자, 제가 어떤 종목 하라 그랬죠? 신고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이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딱 가져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언제까지 제가 매매하는 거 보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그쵸?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가 꼭 좀 필요합니다. 꼭, 그쵸?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쵸?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왔다. 근데 흑자로 나왔다. 원래 적자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흑자로 나왔다는 건 어차피 연간 따지면 적자예요. 그쵸? 근데 첫 번째 전환기에 들어왔다. 그쵸?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적의 피크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쵸? 눌림목을 거쳐서 다시 재상승 구간으로 올 겁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 그 구간까지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대형주를 베이스로 내가 강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매매 내용 다 보여드리면서 반도체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코세스까지도, 그쵸? 코세스 오늘 장 시작 전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시가 체결시키면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하이닉스 가격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
부분을요,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내용이 엄청 길어요. 20페이지에 달할 만큼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요것도요, 돈 안 받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이닉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진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제가 공략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이 아직까지도 강해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얼마에 그리고 왜 매수를 했는지까지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